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는 반면 코스닥은 1% 넘게 빠지고 있죠. 특히 테크 중심으로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조정 국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상치 못한 악재가 좀 돌출이 되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테크 좀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HBM3 12단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면 다음 달 정도까지 콜이 발표가 나고 나서 한 3분기부터 이제 이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나왔고, 특히 HBM3에서는 SK 하이닉스 독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HBM3E,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5세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서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한 발 뒤쳐줬었죠. 이를 역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지금 HBM3 12단 이쪽에 콜 통과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만약에 삼전이 이쪽에 통과를 하게 될 경우에 HBM3 12단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한 10조 원 정도 넘는 지금 발주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해 HBM 쪽에서 나타날 매출 자체가 100억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3조 5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13조 7천억 정도. 거기에서 10조 원 넘는 부분이 물량에서 일정 부분 가져오게 된다면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콜 자체가 이번 2분기가 아니라 올 하반기 한 4분기 정도까지 미뤄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첫 번에 나오면서 금요일 흔들렸었고, 오늘은 HBM3 지금 8단 또한 지금 SK 하이닉스 기준을 적용을 하면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탈락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HBM3 납품에 있어서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이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는 빠지고 닉스는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같이 밀려버린 거죠. 이오테크닉스가 지난 금요일장 크게 밀렸는데 아무래도 삼전향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가가 11%, 종가가 9.5% 밀려버렸죠. 오늘 추가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 달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쪽에서는 뭐랄까 추가적인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인다기보다는 최근에 실적으로서 완전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뭐 클래시스도 그랬고 실리콘2도 그랬고, 오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품 안에서도 뭐 실리콘2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만 추가적으로 장중 상승폭 자체를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8%까지도 올라갔었죠. 즉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가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클래시스는 지금 2% 빠지지만 오늘 비올, 원택, 특히 원택이 시장에서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죠. 1분기 리뷰, 성장통은 당연하다, 한마디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66억 기록을 하면서 지금 100억 수준은 매출 하회가 나타났고, 시장의 컨센 대비해서도 50%나 하회했다. 그죠? 추정치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닝 쇼크로 인한 20% 급락. 그러면 클래시스 실적 잘 나오면서 같이 올라왔었던 비올, 원택,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친구들도 동반해서 같이 빠지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섹터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는 완전 종목장처럼 같은 섹터 안에서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만 올라가는 딱 그러한 모습이네요. 참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즉 지금 숫자는 안 나오지만 기대감이 즉 아스코 기대감이 있는 쪽, 이쪽은 최소한 5월 15일 지나고 나서 그때 보자고 말씀드렸죠. 기존 5월 20일 정도였는데 최근에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올라오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5월 15일 안 지났죠.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실발 끝나고 나서 지켜보는 거, 그리고 실적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오늘은 제압으로 튀어버려요. 제압, 목표가 하향 리포트 이런 부분이 쭉 나갔죠. 실발 이후에 예정된 이익률 하락 목표가 85,000원.
실적 악화에 10%대 급락. 목표가 하향 리포트. 2분기 전망도 회의적.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다. 즉 실적별 차별화. 즉 4월부터는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된다. 확실하게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 쭉 체크를 하면서 전력 설비 쪽 최근에는 화장품 오늘 윗골이 달긴 하지만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모습. 딱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지금은 오늘 제압에서도 보듯이 그리고 원택 이런 종목에서도 보듯이 그냥 패대기네요. 숫자별 차별화.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 앞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내 종목들이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 체크를 하면서 일단 선수비 그 다음에 후공격 이런 부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양식품 올라오는 가운데 음식료 시총 1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늘 농심이 6% 정도 올라와 버리죠. 농심이 2조 6천억, 삼양식품이 2조 5천억. 업스락 뒤치락 하면서 바뀌었죠. 이익단 이런 부분을 보시면 뭐 삼양식품 대비 농심이 당연히 영업 이익단이 600억대, 삼양식품이 400억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지만 매출 비중을 보시면 삼양식품이 라면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고요. 농심은 스낵 쪽도 강하잖아요.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8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베타 측면에서 그리고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최근 삼양식품 쪽으로 웃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농심이 주춤한 사이에 삼양식품의 왕자를 탈환했는데 농심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바뀌었죠. 결국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심, 삼양식품, 숫자로 차별화, 여기에 빙그레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빙그레. 창사일의 최대 실적 이후에도 계속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적으로 차별화되면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가죠. 딱 그런 모습이에요. 자, 5월 15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은 14일 내일까지 웬만하면 다 발표를 할 겁니다. 오늘 내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실적 어떻게 체크하느냐. 일단 1번 리포트, 프리뷰 이런 쪽에서 분위기 나와 있거든요. 프리뷰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한 번이라도 IR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실적 집계 언제 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부분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당연히 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말투에서 느끼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체크를 하면서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성적표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들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전, 오늘 한국가스공사 5%씩 빠져버리죠. 지난 금요일장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추세선 깨지면서 저점을 낮춰버리는데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한전 1분기 흑자 전환 하지만 어닝 쇼크 보세요. 지금 2조 6천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할 것이다. 근데 연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반토막이죠. 추정치 50% 하향. 딱 그래버렸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치 이런 부분도 다 깨지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네요. 즉 숫자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오잖아요. 최소한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실적이 좀 안 나오지만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이런 턴어라운드형 종목들 그리고 당장 실적 적자지만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에 기인한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조금만큼 뒤로 밀린 상황에서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실적 하나인데 실적도 깨지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유독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지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하는 게 좋겠죠. 리스크 관리 필요합니다. 이런 거 떨어졌지만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최근에 분위기 보면 LG생건 이런 종목들 빠질 때 산다든지 실리콘2 이런 종목들 오히려 빠질 때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해서 올라가면 좀 판다든지 그죠? 실리콘도 아이패밀리 SC 동일하죠. VT 오늘 지금 6.8% 빠져버려요. 지금 이거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이거든요. 일단 차익 시간 세게 나오는데 실발 이후에
반응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떨어졌지만 지금 당장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서프라이즈가 좀 세게 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떨어졌을 때 장중 실적 발표하면 사면 되는 거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기존에도 항상 그랬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 확인하고 내일장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오늘 그냥 초병 띄워놓고 한 10주 정도 사놓고,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살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숫자로 차별화되는 종목인데 전 VT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최근에 리들샷 인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게 실적 부분 분명히 좀 컨센 대비해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어차피 실발이니까 뚜껑 확인하고, 뚜껑 열린 거 확인하고 그 다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패대기 쳐버리잖아요. 자, 시장이 힘들고 어렵죠. 딱 그러한 상황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점검을 하면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 떨어지는 종목들,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또 금리도 빠지면서 좀 되돌리려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환율이 137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장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